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요즘 애들 공부 잘하려고 공부 잘하는 약 먹는다더라. 근데 그거 다 마약이래. 공부 잘하는 약이라서 대치동에서 몰래 구해서 먹는다던데?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공부가 뭐길래 아이들한테 마약을 먹여야 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ADHD 약이 마약과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 사회가 이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ADHD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등의 상품명으로 지속시간이나 용량, 제형 등이 각각 다른데요. 이 약들은 신경세포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시냅스 공간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오래 남아 있어서 집중력이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다소 지나치게 공포심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마약이라고 하더라. ADHD 약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마약이라고 하는 오해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국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약품이다 라는 건데요. 법률 이름이 마약류 관리이다 보니까 마약으로 오해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다른 카테고리이거든요. 또 하나는 필로폰과 작용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뿐만 아니라 약물 중에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 중에서 관리해야 되는 약품들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럼증이나 이명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들도 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ADHD 약을 마약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마약 중에 정말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필로폰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강한 각성 효과를 주는 거지만 ADHD 약은 이미 유리된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중독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ADHD 약이 다른 마약의 입문이 된다더라.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연예인이 전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주장을 인용해서 어떤 정치인 출신이신 분이 이런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ADHD 약은 집중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약 자체가 도파민의 작용이 지속되도록 약효가 서서히 오래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마약의 중독성은 단시간에 약의 작용이 쭉 올라갔을 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ADHD 약을 용법대로 제대로 복용했을 때에는 중독성이 강하지 않고요. ADHD 약을 오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만 ADHD 약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오히려 다른 해로운 중독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학군지에서 몰래 구해서 먹는다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일단 ADHD 치료제는 불법으로 구하기 힘들도록 제도적인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우리나라에서 ADHD 치료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ADHD 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상상 이상으로 촘촘한 사중 안전망 하에 관리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당연하지만 전문 의약품입니다. 전문 의약품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내가 사고 싶다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거쳐야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진료를 볼 때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4년 5월부터 모든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죠. 정신과는 특히 수면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타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무화되기 전에도 병원마다 철저한 본인 확인을 하는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타인 명의로 아니면 대리로 처방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DUR,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ADHD 처방 잘해준다는 병원을 뚫어서 여기서 한 달치 받고 또 저기서 한 달치 받고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같은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진 않는지 혹은 다른 약이더라도 작용 원리가 비슷한 약을 겹치게 처방받지를 않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이 병원에서 ADHD 약 30일치를 처방받고 열흘 뒤에 저 병원에 가서 또 30일치를 처방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탁 하는 순간에 컴퓨터에 중복 처방 위험 알림이 뜹니다. 따라서 약물 쇼핑, 오남용을 위한 과다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ADHD 약뿐만 아니라 수면제라든지 항우울제, 감기약 이런 식으로 중복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모든 경고가 뜰 수 있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전국의 병원마다 이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강력한 NIMS, 즉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ADHD 약은 생산돼서부터 공장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약국에서 환자로 이동하는 그 모든 절차에 따라 일련 번호가 입력된 약병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유통되고 어디에서 개봉되고 조제되어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식약처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얼 넘버의 약통에서 몇 월 며칠에 무슨 약이 몇 알 나갔고 지금은 이 약통에 몇 알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을 관리하다가 잃어버렸다 아니면 변질되었다 이런 것들도 폐기를 왜 했고 얼만큼 폐기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DHD 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은 오남용을 주의해야 되고요. 더더욱이나 집중에 도움이 된다,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ADHD 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이렇게 철저한 안전망 속에서 감시받고 있는 약이 아니라 관리받지 않은 채에 으슥한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ADHD 약은 적어도 시스템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치료제인 것이고요. 일반 의약품의 오남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다. 검증되지 않는 약품을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허위 광고하고 과장 광고를 통해서 판매되는 약들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예방될 수 있는 사고가 CCTV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정당한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필요한 약을 처방받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꼭 전문의를 찾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